야, 이 자식들아. 25년이야, 25년을 속였어. 여보? 미안합니다. 하지만 닥쳐. 남의 아내를 25년간 탐낸 자식이. 25년 결혼 생활.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면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안 갈 수가 없지. 남성 향수 냄새? 산에 다녀온 사진이 하나도 없어. 부인이 다른 남자와 따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미리 와서 기다릴게. 나도 사랑해. 창민아. 그 남자는 아내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당신의 삶 속에 따뜻한 기적이 찾아오는 하루가 되시길 바랄게요. 동일은 아침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 그동안 정은과 함께 걸어온 세월이었죠. 하지만 요즘 뭔가 달랐습니다. 여보, 오늘도 산에 가? 동일이 물었을 때 정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마치 10대 소녀처럼 말이에요. 응.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안 갈 수가 없지. 정은은 이미 등산복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바람막이에 등산화까지 완벽한 준비였죠. 동일은 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정은은 산이라는 말만 들어도 싫어했거든요. 무릎이 아프다, 숨이 차다며 항상 핑계를 댔던 아내였는데 갑자기 산악회에 가입하더니 매주 토요일마다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악회 사람들 어때? 재밌어? 응. 다들 좋은 사람들이야. 특히 회장님이 정말 친절하셔. 정은의 목소리에 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동일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내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한껏 예쁘게 꾸민 티가 많이 났어요. 새로운 등산복이 몸에 딱 맞아 묘하게 섹시하게 느껴졌어요. 오늘은 왜 그렇게 화장을 진하게 했어? 아, 화장? 요즘 햇빛이 너무 뜨겁더라고. 얼굴이 탈까봐 진하게 해봤어요. 정은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동일은 그동안을 떠올려 봤어요. 분명히 지난주에는 수수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엔 꾸미는 시간도 늘었고 새로운 등산복에 화장이 짙어졌어요. 순간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동일은 은근히 관찰해 봤어요. 정은이는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은 오후 4시쯤 집에 들어왔죠. 오늘은 왜 이렇게 늦었어? 산이 힘들어서 천천히 내려왔어. 그리고 회식도 있었고. 하지만 정은의 표정엔 피곤함보다는 묘한 만족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동일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의심. 결혼 25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럼 다녀올게. 정은이 현관문을 열며 밝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과는 달랐어요. 더 생기 있고 더 젊어 보였죠. 동일은 창가에 서서 아내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정은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마치 좋은 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말이에요. 그 순간 동일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 하지만 지금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동일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지 느낌일 뿐이었으니까요. 동일은 한숨을 내쉬며 빈 커피잔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긴 토요일이 시작되었어요. 저녁 8시 3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정은의 목소리였어요. 평소보다 조금 더 밝고 조금 더 들뜬 톤이었죠. 동일은 거실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은이 등산화 끈을 풀고 있었어요. 얼굴은 땀으로 촉촉했고 머리카락 몇 가닥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고생했어. 오늘은 어디 갔어? 북한산이요. 100군데까지 올라갔다 왔어. 정은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동일의 눈엔 뭔가 이상했어요. 순간 코끝에 스치는 냄새. 동일의 몸이 굳었습니다. 향수 냄새였어요. 은은하지만 분명한 남성 향수 냄새가 정은에게서 났거든요.
동일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샤워하고 올게. 정은이 서둘러 욕실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빠른 걸음이었죠. 동일은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남성 향수, 분명히 맡았어요. 하지만 정은은 산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산에서 남성 향수 냄새가 날 이유가 있을까요? 동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샤워를 마친 정은이 나왔을 때 동일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산악회에 남자분들도 많아? 응, 절반 정도는 남자분들이야. 왜? 그냥 궁금해서. 정은의 표정이 잠깐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웃음을 지었어요. 아, 혹시 질투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서. 동일은 애써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칠 동안 찜찜했던 동일은 뭔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은이 씻는 동안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사진첩을 열었을 때 동일의 눈이 커졌습니다. 비어 있었어요. 산에 다녀온 사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매주 산에 간다면서 사진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동일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녁 시간. 정은과 밥을 먹을 때 동일은 물어봤어요. 요즘 산 사진은 안 찍어? 사진? 아, 산에서는 땀 흘려서 사진 찍을 틈이 없었어. 정은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지만 동일의 눈엔 어색해 보였어요. 산악회 사람들이랑 단체 사진도 안 찍어? 응, 다들 바빠서 그런 건 잘 안 찍어. 정은의 시선이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동일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거짓말. 아내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동일은 침실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었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의문들 뿐이었어요. 진한 화장과 남성 향수 냄새, 비어있는 사진첩, 어색한 대답들.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동일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옆에서 정은이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온해 보이는 얼굴이었지만 동일의 눈엔 낯설어 보였어요. 2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동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동일은 탐정사무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정은의 사진이 들려 있었어요. 평생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지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부인 미행을 의뢰하시는 거죠? 탐정은 50대 중반의 차분한 남자였어요. 김탐정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네. 아내가 매주 토요일마다 산에 간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동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느끼는 배신감이었거든요. 어떤 점이 이상하신가요? 향수 냄새가 나고 사진도 안 찍고. 그리고 어떤 날은 매우 늦게 와요. 김탐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토요일에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주 토요일. 정은이 집을 나선 지 30분 후 김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산악회 집합 장소로 가는 게 맞네요. 동일은 안도했어요. 혹시나 했던 걱정이 괜한 것이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1시간 후 다시 온 전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인이 산 중턱에서 다른 남자와 따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동일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다른 남자요? 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입니다. 둘이서 산악회 일행과 떨어져서 다른 길로 갔어요. 전화기를 든 동일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 어디에 있나요? 계속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진도 찍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동일은 그날 하루를 지옥같이 보냈어요. 저녁 8시가 넘어서 정은이 돌아왔을 때 동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좋았어요. 날씨도 좋고 사람들도 재미있고. 정은이 웃으며 대답했지만 동일의 눈에는 거짓말로만 보였어요. 월요일, 김 탐정이 사무소로 동일을 불렀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들이 펼쳐졌어요. 정은과 한 남자가 산길을 걷는 사진, 손을 잡고 있는 사진, 그리고
이 남자 이름은 이창민입니다. 48세 미혼이에요. 동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창민. 그 이름을 들은 순간 동일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혹시 부인과 아는 사이인가요? 김탐정이 물었을 때 동일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정은의 고등학교 첫사랑이에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창민은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여자친구는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했죠. 이유는 단 하나, 정은 때문이었습니다. 25년 전 정은과 헤어진 후에도 창민은 그녀를 잊지 못했어요. 다른 여자와 만나도 마음 한편에는 항상 정은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산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정은은 친구들과 등산을 갔다가 창민과 마주쳤어요. 정은이? 너 맞지? 창민아, 오랜만이야. 두 사람은 그날부터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은은 산악회에 가입했어요. 창민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동일은 사진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이 믿었던 아내가 첫사랑과 다시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더 조사가 필요하시겠어요? 김탐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더 알아야겠어요. 진실을 끝까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을 더 아프게 할지라도요. 다음 주 토요일, 김 탐정은 더 구체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정은을 따라갔습니다. 오전 9시, 정은이 집을 나섰어요. 등산하러 가는 아내인데 꼭 누구에게 잘 보이기라도 해야 되는 것처럼 화장도 신경 써서 예쁘게 하고 한껏 꾸미고 나갔습니다. 김 탐정은 멀찍이서 따라갔어요. 산악회 집합장소에 모여 다른 회원들과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죠. 하지만 30분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여기서 잠깐 쉬다가 갈게요. 정은이 다른 회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회원들은 먼저 올라갔고 정은은 산중턱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창민에게 수신호를 보냈어요. 김 탐정은 숨어서 지켜봤어요. 두 사람은 산악회 회원들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걸 확인했거든요. 오늘 시간이 좀 있지? 창민이 정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괜찮아. 정은의 목소리가 달콤했어요. 동일에게는 한 번도 들려준 적 없는 목소리였죠. 두 사람은 산 중턱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김 탐정이 따라가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작은 오솔길을 따라 내려간 그 끝엔 오래된 간판 하나가 걸린 산장 모텔이 있었습니다. 정은은 주위를 한번 둘러본 뒤 창민과 함께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채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로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창민은 그녀를 끌어당겼습니다. 오늘 하루 너만 생각했어. 정은은 숨을 삼키듯 속삭였습니다. 나도 네가 있는 이 주말만 기다렸어. 방 안엔 아무 말도 없이 두 사람의 숨소리만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등산 재킷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손끝이 머리카락을 넘기고 목선을 따라 스치는 순간 25년 전 첫사랑의 기억이 다시 살아나듯 타올랐습니다. 작은 창문 사이로 바람이 스쳤지만 그 방 안의 온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무너질 듯 포개진 그림자, 멈췄던 시간을 되감듯 서로를 끌어안은 두 사람은 말없이 오래도록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2시간 후 문이 열렸습니다. 정은의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창민은 그녀의 손을 꼭 쥔 채 속삭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미리 와서 기다릴게. 정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만나러 가는 토요일이 이젠 내 일주일 중 가장 설레는 날이 됐어. 정은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제야 김 탐정은 깨달았어요. 산악회에 든 목적은 첫사랑을 위한 만남의 장소였어요. 남자가 오지 않는 날에는 산만 오르고 바로 집으로 오는 날이었죠. 모든 게 자연스럽고 완벽한 알리바이였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모텔에 들어가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산에 다녀온 것처럼 보였거든요. 김탐정은 모든 걸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 나오는 장면, 그리고 두 사람이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면까지. 월요일 오후. 동일은 김탐정 사무소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들을 보며 온몸이 떨렸어요. 정은과 창민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동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탐정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차분히 설명했어요. 남자가 산 중턱에서 기다리는 날은 중간에 내려가서 모텔에서 만나고 없는 날은 그냥 산만 올라가는 거였어요. 동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믿어왔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그 둘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정은의 밝은 표정, 향수 냄새, 비어있는 사진첩, 늦은 귀가, 모든 것이 설명됐어요. 동일은 사진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일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25년 결혼 생활에 대한 허탈감이 몰려왔거든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동일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동일은 김탐정과 함께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김탐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봐야겠어요. 동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오전 9시. 정은이 집에서 나왔어요. 오늘도 그녀는 아름다웠습니다. 출발하기도 전부터 동일의 가슴은 미친 듯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따라가 보겠습니다. 김탐정이 시동을 걸었어요. 아내는 산악회 집합 장소에서 다른 회원들과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1시간쯤 후 예상대로 두 사람이 산 중턱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천천히 올라갈게요. 정은이 다른 회원들에게 말했어요. 자연스럽고 능숙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동일은 멀찍이 떨어져서 그 둘의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숲속 깊은 오솔길 정은과 창민은 손을 맞잡은 채 말없이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의 손끝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서툴고 설레는 젊은 날의 스킨십이 아니라 서로의 그리움을 오랫동안 가슴에 품고 간직해온 오랜 기다림의 무게였죠. 동일은 나무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그토록 오랜 시간 함께했던 아내가 지금 다른 남자와 그렇게 걷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민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정은아, 난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널 잊은 적이 없어. 정은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천천히 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근데 이상하지. 여기 이렇게 걷고 있는 지금이 세상에서 제일 편안하고 따뜻해.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순간 창민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정은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조용히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두 사람의 숨결이 조용한 숲의 공기를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와 이마가 닿고 숨소리가 얽히고 말없이 마주본 눈빛 속에서 젊은 날의 모든 설렘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이 아주 천천히 서로를 향해 기울어졌습니다. 정은의 눈이 천천히 감기며 두 사람은 그곳 숲속 한복판에서 시간을 멈추듯 하나로 녹아들었습니다. 멀찍이 숨어있던 동일은 나무 껍질을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 장면은 잔인하고도 슬프게 아름다웠습니다. 정은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 창민아. 두 사람은 서로를 탐하듯 더욱 강하게 끌어안았어요. 동일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2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의미 없어졌습니다. 25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내 사랑은 여전히 그놈이었냐? 동일이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두 사람은 모텔로 향했어요. 동일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채 모텔에 들어가는 아내와 그 남자를. 김탐정이 동일의 어깨를 잡았어요. 이제 그만 가시죠. 하지만 동일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2시간 후 정은과 창민이 모텔에서 나왔어요. 다음 주에도 만날 수 있을까? 창민이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미리 장소 알려줄게. 정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웃음이 동일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결혼 25년 동안 자신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웃음이었거든요. 창민이 정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내가 누구의 남편도 아빠도 될 수 없던 이유는 너 때문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동일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숨어있던 동일은 급하게 뛰어나왔어요. 야, 이 자식들아! 동일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정은과 창민이 깜짝 놀라 뒤돌아봤어요. 어? 여보? 정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25년이야. 25년을 속였어. 동일이 소리쳤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창민은 정은을 뒤로 숨겼어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닥쳐. 남의 아내를 25년간 탐낸 자식이. 동일이 창민에게 달려들려고 했지만 김탐정이 말렸어요. 진정하세요. 정은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은이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알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근데 창민이 날 그렇게 쳐다보는 순간 그때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 동일은 그 말에 더 분노했지만 정은의 목소리는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일의 눈에는 그 눈물마저 가짜로 보였어요. 이혼해. 그리고 상간소송도 걸겠어. 동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아. 그날 이후 동일은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모든 걸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도 그동안의 추억도 모든 것을. 6개월 후 제주도 바닷가 마을 작은 집. 동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토마토와 고추, 상추가 푸르게 자라고 있었어요. 혼자 가꾸는 작은 텃밭이었지만 동일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이혼 소송은 3개월 만에 끝났어요. 정은은 끝까지 변명하려 했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법정에서 정은이 울며 말했을 때 동일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이미 마음속에서 그녀를 지워버렸거든요. 상간소송도 승소했습니다. 창민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어요. 하지만 동일에게는 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서울의 집도 팔고 회사도 그만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동일은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네.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제주도로 떠나온 첫날 밤. 동일은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함께했던 추억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결혼식 날에 행복했던 정은,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던 시절,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아팠습니다. 그 모든 추억 속에서 정은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걸 알았거든요. 25년 동안 그 사람의 그림자로 살았구나. 동일이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맑은 별들이었어요. 3개월이 지났을 때 동일은 마을 사람들과 친해졌어요. 혼자 사시기 힘들지 않아요? 이웃집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편해요. 동일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텃밭을 가꾸고 혼자 책을 읽는 생활. 처음에는 적적했지만
이제는 평온했어요. 무엇보다 거짓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거든요. 어느 날 저녁, 동일은 바닷가 해변으로 갔습니다. 해질녘의 풍경이 아름다웠어요. 이제야 진짜 나로 살 수 있겠어. 동일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25년 동안 누군가의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지만 진짜 자신은 잃어버렸었어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무에게도 속지 않고 아무도 속이지 않는 삶.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6개월째 되는 날, 동일은 텃밭에서 토마토를 따고 있었습니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가 탐스러웠어요. 문득 예전 생각이 났습니다. 정은의 등산복이 생각났습니다. 등산복을 보고서도 동일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그래, 그녀는 한 남자를 평생 사랑했고, 동일이 토마토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랑의 그림자에서 살아왔지.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정은이 창민을 사랑했다는 것도, 자신은 그저 그림자였다는 것도.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동일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가벼움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누구를 의심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날 밤 동일은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나로 살 수 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일은 내일 또 텃밭에 나가 고추와 토마토를 돌볼 생각에 기분이 좋았어요. 진짜 자신의 삶이 시작됐거든요.